저기 오시는 분이 이택수 도의원입니다. 아주 네. 자 일로 저 이택수 의원하고 엄성원 의원이 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거 맨발 올 아니에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정혁이고요. 그리고 예 저는 도의원 이택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의원 엄성입니다. 이게 뭐 무슨 저 조명 켜놓고 하니까 정말 방송국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그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위원들도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뭔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얘기들도 하고 싶고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건의하고 싶은데 사실 정말 찾아가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씀이죠. 또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사인데요. 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비가 폭우가 소나기가 쏟아져서 사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들 기왕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늘이 다시 맑아져서 조금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는 원래 이제 종소리가 그 종역과 소통하는 이웃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실 뭐 이런 주제로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지역의 이제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이 지역의 금산 1, 2동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이택수 도의원이 여기 이제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희망하시니까 그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5억을 고비를 받아서 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작년 6월 1일 선거 때 도의원이었는데 그 전부터 이 지역에 이제 자주 왔습니다. 고봉산이지 않습니까? 고봉산 입구에 이제 그 누리길이라는 초입입니다. 근데 이 부지가 이게 좀 거의 버려진 상태로 있더라고요. 4,000평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 부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고요. 공시지가는 높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내는 지역인데요. 시 땅을 이렇게 버려진 상태로 두기가 좀 그랬고, 뭐 일부 이제 요 지역의 주민자치회에서 텃밭으로 살면서 이제 가꾼 작물을 이제 기부도 하고 했지만은 주민들이 이제 다들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용도로 쓰였고요. 자격자들인데요. 저게 북한에 이제 최성시장이 보내겠다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 내식이 돼가지고 또 북한에서 받지도 않고 그래서 거의 이제 용도가 좀 한정돼 있었고 지금 계시는 이 자리는 벚나무들이 자생도 하고 일부 이제 식재하는 것도 있는데 아주 잘 자라가지고요 위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뭘로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이제 고봉산 일대에 한국습지도 그렇고 소교동도 그렇고 주차장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임시 주차장으로 좀 한 100대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공원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 절대 안 된다. 이 허파를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이제 주차장은 이제 포기를 했고요. 대신 이 지역에 뭘로 하면 좋을까? 좀 뭔가 상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정발산의 얼씬로드가 그 기능을 순수하게 맨발 걷기 기능으로는
좀 약하고 둘레길로서 좀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발에 특화된 어떤 지역 공원을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화산도 가보고 또 유명한 이제 덕소에 또 금대산이라는 데 거기도 가보고 아니 여기가 또 안 공무원들하고 들어오시게 같이 하시고. 또 가서 여기가 못 들어오게 해주시면 확토끼 요 공원화 사업을 해야겠다. 네, 이거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국적을 신청했고 5억이 통과됐고요. 괜찮습니다. 1차 사업으로 여기 주민해가지고 이 공원화를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는 너무 좁기 때문에 463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둘레길에 이제 황토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안국 습지공원에 거기 보는 어린이 이제 숲체험원 있고요. 그다음에 좀 넘어가면은 소겨울공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2km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9억 원을 더 투자하면서 총 14억 원의 황토 특화된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이제 황토공원을 지었더니 그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민원 같은 게 제기됐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 황토길이 아니래. 저게 콘크리트 위에다가 그냥 뭐 흙을 덮어놓은 거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저 댓글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가 진실입니까? 아니 황토가 그 콘크리트 위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접지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그 피레침처럼 이렇게 땅 속으로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빨려 내려가야 그래서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도 땅 속으로 빨려 내려가야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공무원들한테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주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양쪽으로 저기 나무로 이제 그 황토가 쓸려내가지 않도록 하고 버팀막을 했고 그 안쪽에는 쇠석을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배수가 좀 잘 되게끔 그렇게 하고 그 위에는 또 어느 정도 굳어야 이렇게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황토 80%, 그다음에 모래 이제 마사토 20%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뜻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황토 느낌 없어서 황토 이제 이렇게 보충용 황토를 이제 좀 위에 뿌렸더니 황토가 이제 걸쭉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처럼 비가 오면은 좀 말랑말랑해지다가 나중에는 또 걸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황토 밑에는 이제 마사토가 있어서 이제 좀 버텨주고요. 그게 콘크리트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하면서 이 바닥에다가 그 배수가 되기 위해서 그 쇠석 그러니까 돌을 부숴서 놨는데 그걸 보고서 그 콘크리트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8월 중순 정도 됐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배수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저기 지금 워라이님 앉아 계신데 그때 아침에 제가 비가 하도 오길래 와봤거든요. 왔더니 이제 저 워라이님하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 배수가 안 돼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돌아봤더니 정말 배수로에 이 흙이 다 쓸려 내려가서 배수로가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택수 의원하고 통화를 했고 그 바로 이제 그 김종천 녹지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서 그 다음에 비가 오는데 그 다음 날 그 주변에다가 저 옆에 보이는 떼 있잖아요. 떼를 그 주변에 다 입힌 겁니다. 입혀서 이 흙이 흘러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좀 더 많이 비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쪽 지역은 여기서 나온 예산은 다 썼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있는 예산까지도 일부 가져다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저까지 나서서 계속 이 공원을 처음으로 만드는 건데 꼭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른 여유자금까지 가져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신발장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해서 신발장을 설치를 했고 주민들은 그 발 닦는 그것을 3개 있는데 그 세족대를 3군데 정도 더 늘려달라 뭐 이런 요구가 계신데
한 1,6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또 지금 당장은 올해는 예산 다 소진해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위에 무슨 이렇게 비가 올 때 그 피할 수 있도록 무슨 이렇게 천막을 좀 쳐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밭있는 곳에도 위에 좀 그 칸막이를 위에 막아서 그 비가 와도 앉아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민원 사항들이 있는데 역시 예산이 드는 거라 올해는 안 되고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내년에 되면 조금 더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안곡습지 여기 말고 이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저쪽 고봉산하고 소개울 쪽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예. 여기가 안곡인데요. 고봉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이 이 편안한 계곡입니다. 이 계곡 쪽으로 이제 그 물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습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요. 이 습지를 보존해야 된다. 이제 LH에서 여기 아파트 개발할 때 주민들이 농성을 해가지고 투쟁을 해서 습지는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습지 공원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습지 공원에서부터 이제 이 고봉산 올라가는 이제 누리길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요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개울이 이제 이렇게 소개울 개울이 고봉산에서 내려오면서 사실 작은 개울이라는 예, 뜻이에요. 예. 소개울이 이제 저 오른쪽으로 이제 안곡 습지가 아닌 반대편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공원 이름을 이제 소개울 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공원으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6단지 주민들이 거의 뭐 전용으로 쓸 정도로 사람들한테 개방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잘 모르죠. 소개울 공원이 있는지도. 그래서 안곡 습지 공원하고 소개울 공원을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너무 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좀 황토길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9억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2차로 이제 설계를 마쳤고 주민 설명회도 마쳤고 올 가을에 착공을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 도에서 내려온 예산도 통과를 돼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일시에 또 입찰을 해야 그래 이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 이렇게 좀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총선 전에 좀 착공을 해서 좀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요청을 해야 좀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하면 빨리 착공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세족장이 부족하다. 또 이제 여기 먼지털이 있는 저기 에어건 있는 쪽에 이제 세족장 하나 더 하게 돼 있거든요. 2차 사업에서. 그것도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니 뭐 이렇게 주민들 요구가 많아야 예산을 빨리 땡겨갖고 빨리 발주를 이제 한꺼번에 해야 또 전체가 돌아가는 이제 1차 사업이 됐으면 2차 사업이 빨리 연결이 돼야 또 주민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을 해주시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중산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 외에도 그 파크 골프, 중산 파크 골프장을 리모델링하는 그게 있잖아요. 예, 여기 마저 보이는 쪽이 이제 중산 공원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중면이라고 해서 여기가 일산에 하나 있는 산 고봉산의 중심지 면이었습니다. 그 중면이 이제 중산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좀 고지대이기 때문에 저 장강 습지 쪽은 저지대라서 상습적으로 이제 물이 이제 범람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자들은 다 중면에 중산동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중산 공원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한매공원, 큰 산. 그게 이제 일제 때는 대산이 아니라 일산 하나 있는 산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매공원, 중산공원 그 일대가 중심인데요. 거기에 파크 골프장이 또 메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이제 파크 골프장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르신들을 좋아하는 파크 골프장인데 젊은이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열악해서 도비 또 2억을 가져와서 좀 리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2억 원으로 리모델링하면 그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원하시는 게 제일 뭐예요? 우선 나무가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있는 데 너무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걸 좀 나무도 좀 옮겨 심고 잔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잔디 좀 심고 또 철책이 뭐 이렇게 지금은 아주 보기 싫게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나무 이제 철책도 하고요. 또 시작하는데 이제 뭐 저기 클럽하우스 같은 식이죠. 그런데 너무 휴식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휴게 시설이나 휴식 공간 좀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환경 미화도 하고 그런 정도 한 2억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고양시 돈이 아니고 도비를 따온 거예요? 도비를 따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누가 설명해 주시나? 벤테 쇼핑 사거리의 조도 개선 사업? 그것도 이제 도비라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요. 도비예요? 그것도 도비래. 그러니까 해트쇼핑 뒤쪽이 이제 상권이 중산 상권이 제일 발달이 됐다가 해트쇼핑마저도 이제 뭐 경매에 넘어가고 그 상권이 아주 죽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쓰레기만 잔뜩 쌓이고 그리고 조명이 너무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법이 3억을 신청했다 2억을 깎였습니다만은 그래도 2억 가지고 그 조명을 아주 밝게 해서 상권을 살리기로 이렇게 했죠. 이거는 언제 되나요? 그것도 이제 도비 요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그 시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올 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드는 느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좀 생색을 별로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보면 뭐 하지도 않은 거를 막 뭐 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저희가 좀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라든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모단공원을 저류지 그 안에 있는 저류지를 그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무슨 얘기예요? 예. 그것도 이제 도비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산 이동에 제일 이제 그 큰 단지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아이파크가 이제 민간이 만들었는데 민간이 만들더라도 거기에 이제 기부 체납을 공원하고 저류지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모단 공원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공원 속에 저류지 크게 철책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뭐 민원만 제기했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 됐던 거를 제가 도에 이제 그 정원산업과에서 소공원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경합 끝에 제가 따가지고 경합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저기 덕건지구 우리 같은 상임위내에서 명재성 의원하고 제가 경합을 해가지고 제가 5억 원을 유치를 했고요. 잘했어.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5억을 뭐 그냥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그 제대로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류지에 철책 걷어내고 데크를 설치해서 무대도 만들고 산책할 수 있게 하고 그럼 그 위에다 태양광을 해서 이제 좀 자체 전기도 생산을 하고 나무도 심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들은 좀 거부 반응이 많았죠. 저류지 손을 대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 끝에 얼마 전에 그 호수공원 한 10% 정도 물을 채우고 바깥에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좀 결정을 했고 10월 달 중에 제가 도 예산으로 그것도 이제 공청회 토론을 또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전 의견 주시면 거기 해서 이미 이제 돈을 확보됐고 거기 이제 공청회 통과하면 여기도 바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산 지역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이제 좀 외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어떤 그 여러 가지 시로부터나 도로부터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적어도 하여튼 이 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개울 공원과 안곡 고봉산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맨발 그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 그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고 그 집값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해태 그 쇼핑센터에 있는 사거리라든가 그다음 모단공원에 있는 그 저류지 그냥 철책이 그 쳐져 있어서 방치되던 그곳을 호수공원으로 만들면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떤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이택수 도의원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금산동 관내 학교 앞에 신호등 인공지능 보행 안전 시스템 도입 사업.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이제 도비에서 아까 시의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 저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국 그 고등학교요. 거기 아직 저희가 이제 완성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 8대, 9대 때 지금 9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의원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8대 때는 고양병에 도의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양시만 없었던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한 분이 되셨어요. 네, 국민의 힘이. 근데 이번에는 저희 고양병에 3개 지역구에 3분의 도의원이 몽땅 저희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요. 저는 이택수 의원님 돈 따오시면 함께 같이 움직이고 얘기하고 또 부서에 쪼고 뭐 이러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일산 이동 가서 말할 거예요. 한매공원 여기 때문에 한매공원에서도 오랫동안 그 지역의 둘레 그 공원 안에 그 맨발 걷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공원관리과하고 다 현장 답사하고요. 내년에 예산 만들어서 올해는 남아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려워서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일산 이동 가서 거기 가서 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이 공원을 만들었더니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흥동에 식골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식골공원에는 그 주민들이 원래는 땅이 없는데 손으로 막 이렇게 청소를 해서 거기 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몇십 분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맨발 공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할까 고덕기 시의원하고 있지. 고덕기 시의원하고 나 이거 뭐 조명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오준환 도의원이 또 한 1억을 받아와서 그 저쪽에 그 호수공원에 메타세콰이어 길에도 거기를 이제 맨발공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1억을 받아오라고 그랬더니 또 뭐 한 2억을 더 받아서 3억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장암동, 그다음에 마두동 뭐 이쪽에도 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맨발 걷기 공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여기 산도 많고 작은 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공원지대도 많아서 사실은 맨발 걷기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디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고양시를 별로 내세울 뭐 호수공원 외에는 그동안에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이 맨발 걷기에 어떤 천국같이 그래서 누구든지 집 근처에서 나가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그런 맨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인공지능 보행 안전 시스템도 이건 뭐죠? 예, 중산 1, 2동에도 이제 학교가 많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인데 여기는 인구도 크게 많이 안 줄고 초등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안전에 좀 여러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뭐 엔달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저 고려대를 나온 고려대학교에서 그런 이제 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안전보행 시스템을 좀 개발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부터 먼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억 5천 정도로 해서 제 관내에 일산 2동하고 중산 1, 2동의 초등학교 앞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보행 안전 시스템을 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도비를 확정했습니다. 또 나머지 지금 저 검성원 의원도 그 여러 가지 좀 그 중산동 이쪽 지역에서 하시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 있어요? 일단 여기 중산일동 우리 주민자치회장님 모셨는데요. 지금 중산공원에 굉장히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산공원에서는 음악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단 측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또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되겠고요. 또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어르신들의 모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학교 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중산에 실버리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실버리 합창단을 어떻게 제가 또 활성화시켜 드려야 될지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중산동은 특히 건강과 안전에 아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굉장히 성품 좋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악성민원은 사실 안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그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잘 어르신들과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또 고민하고 그 고민 담은 것들을 또 총장님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와 함께 또 여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거쳐서 내년에 짠 하고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육교도 네. 얘기 아닌가요? 아, 육교 맞습니다. 네, 육교 얘기도 하세요. 네. 그 안곡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사실은 8대 때도 정현우 의원이 그 지역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그걸 가지고 뭐 시정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너무 반대에 크게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는 원래 육교가 건설될 곳이 아니었어요. 그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까지도 좀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는데 좀 불편하다 해서 학교 바로 앞에 다 아시지만 횡단보도를 만들었잖아요. 횡단보도 만들고 나서 거기서도 또 처음에는 육교를 만든 거죠. 그리고 횡단보도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육교가 무용지물이 됐는데 거기가 그 육교 때문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 인도가 완전히 육교 다리로 잠식이 돼서 걸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은 물론 있고 사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교를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육교를 저도 이제 첫 번 부대 때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의한 게 그 육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땄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의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예산 심의가 안 됐죠. 그렇지만 2차 추경에 올라가서 그 육교 철거비를 확보했습니다. 저도 일했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육교가요. 여기 내려가시다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그 학교 앞에 육교가 있잖아요. 근데 좁은 도로에 육교를 지어놔서 갑자기 저도 걸어가다가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억씩 들여서 그걸 육교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지어놨는데 가서 제가 1시간 동안 지켜봤거든요. 한 명도 이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놔도 거기다 육교를 또 지어놔갖고 그것도 도로를 반을 막아서 자전거가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데 그걸 철거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파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주민들에게 폐해를 주는가 그런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뭐 이곳 사시니까 가시다 가면 보세요. 그게 육교가 지어있을 지역입니까? 그래서 제가 육교 철거하겠다고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막 전화가 와서 그때 처음에 그 육교를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거 왜 멀쩡한 육교를 없애느냐 그래서 그냥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셔갖고 국회의원 동원해서 그거를 만들어 놓으셔갖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럼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도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지만 이백수 도의원이나 엄성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한 명이 열심히 일을 하면 이 마을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 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철거될 그런 육교도 그렇고 나머지 소개울공원이라든가 오단공원 저류지가 호수공원처럼 바뀌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보면 저희는 분명히 앞으로 도의원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향 병지역에서 도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의 도의원이 생겼고 시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을 차지하면 이렇게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입증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곡습지 그 맨발 걷기 공원이 좋은 그 사례의 첫 번째 사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밖에 나가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제대로 된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마을, 우리 동네를 제대로 발전시켜야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대충 이 지역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들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뭐 민원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든가 뭐 이런 게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오늘 뭐 여기서 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리를 해서 그다음에 의견을 주신 분께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종소리잖아요, 종소리. 우리가 이제 종혁과 소통하는 이유에서 종소리니까 하실 말씀 있는 분은 여기다 놔둘 테니까 오셔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없으면 그냥 끝냅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 아까 누가 와서 하실 말씀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예, 나오십시오. 예, 이거 흔들어 주세요. 예, 이거 흔드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사진 좀 찍으세요. 저는 일산 2동 산들 5단지에 살고 있는 박태명입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일꾼들을 이때까지 못 뽑았다는 것도 우리 잘못이었었고, 이렇게 좋은 일꾼을 많이 뽑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지금 전 여기 나와서 지금 알고 있어요.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책자를 그렇고 피아를 하면 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선전을 해 주셔야 주들도 알고 모르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들 뭐 다 알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또 저수저 있죠. 저수저 저 안국 네, 저류지에 계신 예, 모당 공원 안에 그 저류지가 있는데요. 그거 진짜 그 수심이 꽤 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철조망을 철거를 했을 경우 뭐 공사비도 엄청 들어가겠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고 계획은 이제 아직 공청회를 해봐야 알겠죠. 안전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전 문제. 어쨌든 그 수심이 깊어요. 예.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모단공원 내의 저류지를 처음에는 그 다른 지역은 저류지 바닥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가팔라서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거기다 계단을 만든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스탠드를 만든다 이런 생각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걸 오픈을 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그냥 바닥에 그냥 10% 정도 물만 채워서 이제 수생식물 같은 거,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꾸고 위에서 이제 조망만 하는 걸로 저류지에 내려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망을 하되 또 이제 또 안전상의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데크의 바깥에는 안전망을 좀 나무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해서
그 밑에 추락이라든가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을 꼭 수립해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토론회 때 꼭 오세요. 네. 아 맞아요. 이따 토론회 때 오셔서 주민공청회 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또 말씀하실 분. 아까 뭐 무슨 말씀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했던 분이 계셨는데 팀장님 안 계신가요? 손님 오셔서 가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맨발로 오셨습니다. 일로 오세요. 어쨌든 여기 일산이 이쪽에 고양시에 허파가 태어나나 허파 이것마저 다 없애면은 이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래서 한강 하구기 때문에 산이 없어서 200m밖에 안 되는 이 산이 하나밖에 없다 해서 일산. 근데 그것이 높다 해서 고봉산. 근데 이걸 이래저래 다 깎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아파트 지을 때 저도 대본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된다. 다 깎아먹으면 이게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택수 의원님 전부 이야기 들으니까 이 콤퓨터 맞아. 진정성이 있어. 이거 예산을 따온 게 막 힘으로면 안 돼요.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게 힘으로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구실고 꼬시고 뭐 타협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은 난 대단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아까 들은 바와 같이 좀 잘 여기하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숲체험하고 연결을 해서 하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귀하게 할 바에는 하는 둥 마는 것이 아니라 좀 깔끔하게 좀 해야 좀 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 보면 좀 뭐가 좀 엉성하잖아요. 근데 엉성한 데다가 편의시설이 잘못되면은 욕을 얻어먹어요. 특히 편의시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편의시설. 편의시설. 그러니까 세족장이니 그 세족장이 뭐 이렇게 뭐 해가름이랄지 이런 것을 잘 했는데 뭔가 좀 하리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공적이 까먹어. 여기도 지금 모래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좀 깔끔하게 좀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번 이야기가 돼서 잘 됐고, 근데 이게 하나만 내가 지금 건의를 앞으로 의원님 보시면서 지금 여기 전철 지하철이 뭐 한 10년이나 12년 후에 이쪽으로 오기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 이 교통의 의학지대인데 그게 우리 곡산에서 이제 대곡으로 연결하는 그 길 있잖아요. 네. 근데 곡산에서 끝나요. 이제 나머지는 조그만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는 대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전철은 지하철은 나중에 문제니까 거기까지 좀 잘 연결하는 도로가 빨리 이 개통이 되고 좀 확장이 돼서 주민들이 좀 교통에 좀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고 또 의원 지금까지 이택수 의원님 하셨고 앞으로는 종소리가 조금 힘을 좀 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은 안 되고 좀 많이 짜내셔야 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이게 조명이 밤이 되니까 너무 눈이 부셔갖고 그렇긴 한데, 자, 누가 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의견 주시거나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한국 분들 말씀 잘 안 하시단 말이야. 네, 우리 원아이님께서 말씀 주신 그 전철이나 도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도시가 우리가 일산 신도시 생긴 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프라가 이제 그대로예요. 근데 인구는 뭐 두세 배 늘었지 않습니까? 두세 배는 이제 일산 신도시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만이던 고향군이 지금 108만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역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해서 인천 2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와서 지금 중산으로 어디로 연결될지, 또 어디에서 끝이 날지, 또 돌아갈지 그대로 이제 와서 그냥 멈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이제 결정된 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사업 타당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예타 타당성 검토의 이제 대상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 여러분들께서 지하철 꼭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면 여기 꼭 뭐 중산 산들마을 사거리에 생겨야 된다. 한명공원에 생겨야 된다. 이게 돌아서 나가야 된다. 아니면 대곡선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야 물론 한 15년, 20년 후의 일이지만은 지금부터 의견들 많이 주셔야 이게 제대로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대곡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물론 이제 지금 경의선을 따라서 이제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관통이 되도록 또 의견 수렴이 돼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로 가는 길은 이제 풍동 쪽에 지금 2단지 그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쪽에 이제 백마 쪽에도 또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도로 외에 지금 일산 지역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버스 문제잖아요. 버스가 뭐 정말 꼬불꼬불 뱀처럼 휘어져 다니고 그다음에 제대로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밖으로 나가는 통로도 문제지만 우리 내부에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부시장님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말쯤에는 이 마을버스와 이 전체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정현희 씨? 네, 나오십시오. 자,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밑에 산들마을 2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 일동의 주민자치회장을 지금 맡아 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여러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위원장님이 제가 그 일산에서 이제 20년 넘게 여기 살면서 별로 변화를 못 봤다가 최근에 1, 2년 동안에 이렇게 공원도 조성이 되고 또 뭐 이 두 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마침 또 고봉산 전망대도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큰 변화를 최근 1, 2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해주신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의원님도 말씀에 여러 주민들이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또 몰랐던 부분 또 찾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데 사실은 일반 주민분들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채널을 모르고 있거든요. 저야 주민자치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시의원, 도의원들 만나지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주민자치회에 있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는 게 일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차제에 한 번 더 활성화시킬 채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일반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시도위원 위원장이 소통할 수 있을까를 채널을 생각해봐달라. 그런 내용으로는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모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좀 자주 동네마다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침 주민자치회장을 맡게 되니까 우리 중산 1동이 22,000명, 그리고 중산 2동이 26,000명, 이렇게 48,000명 규모의 동네인데요. 대충 2만 명 내외로 각 동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의 특색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안전이나 또 뭐 건강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 공통된 중요한 그 각동의 그 일이고요. 그런데 중단일동은 뭐로 할까 할 때 이제 건강마을 개념이 상당히 중단일동에는 특화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황토길 걷기 공원 조성하고 있어서 상당히 잘 됐고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한 동네에 살면서 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예? 물론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아닌 내용으로 좀 화목하게 지낼 수 없을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중산 일동에 실버리 합창단이 있어가지고 실버리는 그 나이든 그 합창단이 아닙니다. 실버 은구슬 같은 낭낭한 합창단이다 해서 실버리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많이 알리고 우리 중산일동에 특화된 사업으로 그 합창단을 그 육성해서 이런 자리에서도 미리 사정 공유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제 엄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실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 중산일동에 지금 이 옆에 연세대 그 3회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 뭐 개인 재산이고 그 연세대 재산이니까 우리가 그 사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또 그 넓은 부지를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그 개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세대 쪽에 그 관계부서도 설득도 하고 또 해서 우리가 중산일동은 연세대가 또 같이 있다 하는 그런 대학 캠퍼스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 그 중산일동에 특화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위원장님 길을 찾아봐 주시고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 유광석 그 자치회장님이 연세대학교 나오셨거든요. 자기 모교에 대해서 막 세게 얘기하시네. 자, 그다음에 뭐 그 더 부분 조금 제가 보충. 우리 유 회장님이 연세대 그냥 나오신 게 아니라 그 총동문회 회장이지. 부회장님 여기 지역에 이제 동문회 또 회장님 맡고 계시고 있는데 3회 캠퍼스는 이제 그 3회 교회가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기부를 연세대에 해서 지금은 연세대 캠퍼스 축구장, 야구장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도 있고요. 근데 5만 5천 평 정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3만 평은 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더라도 2만 평 정도는 시에 기부 체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연세대에서 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이제 사업성이 아파트가 없으면 사업성이 안 나와가지고 또 시에서는 아파트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연구 클러스터 뭐 이런 청년 창업센터 이런 정도로만 지금 이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개발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뒤쪽에 그 지금 저희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2차 황토길하고 그 연세대 3캠퍼스하고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연결만 하면은 삼면 캠퍼스 내에 그또 오솔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에서 18층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제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 따라서 이제 또 산책하기도 아주 좋고 황토길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걸 연결을 하고 또 고봉산 그 둘레길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국민은행하고 연세대만 설득이 되면은
둘레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의원님 되시면은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와 함께 꼭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의원이 저한테 부탁을 하네요. 아, 실제로 저희가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를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면 이 고봉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탑이잖아요. 저거 그 탑을 없애고 저 탑에다가 저 탑이 뭐냐면 다 뭐 군사 비밀이 다 해제됐으니까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그거를 막는 거잖아요. 북한 방송 막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국정원장 보좌관한테 제 후배가 있어서 육사 나오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후배한테. 야, 저거 들리는 소문에 저거는 실제로 별로 쓰이지가 않고 이 국정원 퇴직자들이 가서 그냥 시간 때우는 곳이라고 그러던데 네가 좀 알아봐라. 얘는 뭐 국정원 출신이 아니고 육사에 있다 간 친구니까 제 후배니까 오래전부터 아는 후배니까 쭉 조사를 해봤더니 저한테 형 그걸 못 없애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굉장히 대북 방송 차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쪽에 얘기하기는 야 그러면 당신들이 국정원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쪽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든가 국정원에서 뭔가 이쪽 사는 주민들한테 뭘 좀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봉산이 일산에서 가장 유일한 산이기도 하고 또 가만 보면 명산이에요. 저쪽으로 황룡산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발전을 시켜서 부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 이택수 도의원 그리고 엄성훈 시의원과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저 눈이 부셔갖고 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도. 자, 더 하실 뭐 말씀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네네. 야 그러면 자 저희 왜요? 아 있으세요? 나오세요. 네. 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늘마을 2단지에 살고 있는 임준원입니다. 저는 아까 버스 문제 얘기하셔가지고 버스도 좀 배차 간격 문제나 이게 좀 주말에 보니까 좀 많이 큰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마을버스도 좀 적자 문제로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좀 교통 요충지에 좀 교통 허브를 만들어서 좀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결할 수 있는 교통 그런 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에 경의선이 가로질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기체가 철도 때문에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할 때 그 위에 무슨 뭐 고가를 놓든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가다가 도심이 점점 커지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철도를 옮기지를 못하니까 경의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준원 씨는 뭐 아주 글도 많이 쓰시고 자 또 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자 그럼 오늘 행사는 저희가 이제 1시간 반이 됐는데 어떠세요? 오늘 뭐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좀 만족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런 행사 계속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본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본인들의 목소리가 고양시에 들릴 수 있도록 본인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다른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과거에 했던 그런 정치 말고 자기들이
그냥 맨날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잖아요. 뭐 해주겠습니다, 뭐 해주겠습니다, 도로 뚫어주겠습니다, 지하철 갖다 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나도 되는 건 없고 그런 거짓말도 하기 싫고, 그리고 일단 문제가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통이니까 저희가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비가 막 오고 이 궂은 날씨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